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약속해놓고 교수가 안 오면 얼마나 나쁜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안 오고 뭐 해준다고 그러고 안 해놓으면 이건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도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데 왜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안 오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계속 연구소에서는 이 방향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솔보드 파리 일대학에서 헌법을 공부한 정준길 박사 의견을 한번 시플하게 한 1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지난 18대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했었죠. 이명박 구속, 새누리당 해체, 또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한다든지,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고시로 실시한다든지, 또 국회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한당을 했죠. 이와 유사한 공약으로 1971년에 민복기 후보라는 분은 신흥 앞바다 보물 탐사를 해서 부재부배를 공약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로 신흥 앞바다에서 보물이 발견된 바도 있었습니다. 물론 또 정주영 후보 반값 아파트, 문국현 후보 반의 반값 아파트, 이명박 후보 수돗물 페트병에 담아서 판매한다는 공약들, 상당히 황당한 공약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공약을 했던 분들은 본인들이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후보자 본인도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알면서도 혹세 고민으로 공약을 낼 때 이런 것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남성 스타일이었던 김옥선 여성 의원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근데 이분은 지키지도 않을 공약, 왜 공약을 남발하느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무공약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 공약을 불행할 때 법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가? 본 발표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 의원, 다시 말해서 선출직 공무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국민투표 부권 및 탄핵 심판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72조는 애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 국민에게 직접 대통령이 물어볼 수 있는 국민투표 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가 판단할 때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가 붙이지 않을 것인가는 대통령의 자유재량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표 부권은 크게 레퍼런덤과 플레비시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만 물어보는 레퍼런덤이 있고 신임, 여러분들 나를 신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만두겠다, 대통령이 그만두겠다 하는 플레비시트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정책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방 싸가지고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고향에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없지만은 1962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원칙적 규정이 아닌 이 국민투표법은 프랑스 헌법 11조로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통과가 됐는데 69년에 또 이와 비슷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드골 대통령은 그것으로 하야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그만둔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72조 국민투표 부권을 아주 엄격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플레비시트가 아닌 레퍼런덤으로 본 겁니다. 주요 정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신임을 물어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책과 관계된 신임까지도 안 된다. 만약에 정책과 관계된 신임투표까지 결국했다. 그러면 위헌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 부권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국민투표 부권 행사가 부결된 경우에도 국민에 대한 정책 책임을 지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선거 규명과 국민소환제. 자, 국민소환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천천히 합시다. 그래도 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 그리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 신한국당 박근혜 대표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무릎 꿇고 다니면서 우리가 다시 이런 잘못을 하면 국민 소환을 하겠다. 국민이 우리 잘못을 채찍질하고 우리를 의원직에서 몰아내달라. 약속하겠다. 딱 국회의원이 됐어요. 선거가 끝났어요. 말을 바꿉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인민주권이 아닌 국민주권이다. 이 말은 직접 민주주의로 원칙을 하지 않는 간접 민주주의로 원칙을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소환제는 인민주권에서 근거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다. 유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습니다. 자, 먼저 말하면은 국민투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두 차례 거쳐서 국회의원 50만 이상이 법률안을 발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 발언제. 직접 민주주의 3대 요소 중에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투표, 국민발언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국민소환제는 인민주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주권, 우리 헌법에 국민주권과 맞지 않는다. 유연적이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자, 이걸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일단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다음에 유법 부당한 행위를 하여도 사법 판결이나 국회 서명 의견이 없으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했다. 자, 공약을 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 정당이거나 또는 그 공약을 믿고 우리가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했어요. 지키지 않아요. 나는 배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식적 국민주권이 아닌 실질적 국민주권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선이 이런 말 했습니다. 선거 때만 주인이고 선거 끝나면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 이거 굉장히 깊게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자유위임관계라는 것은 한번 뽑아줬으면 그 다음 선거까지 소환할 수 없다. 책임 기속 위임이 안 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주권 원리에서 나오는 국민소환제는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한 현행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소환제 도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힘에 대한 개인의 이익. 개인이란, 여기서 개인은 국회의원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공무단위권과 국민소환제도 목적에 해당하는 국민주권, 실질적 국민주권 원리를 비춰봤을 때 힘에 대한 사익, 국회의원의 인기, 남은 인기, 사익은 국회의원의 남은 인기뿐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국회의원이 계속 공약을 이어가지 않고 있었을 때 다수 국민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공무단위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소환제는 우리 헌법 정신에 하나도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소환제는 다음에는 반드시 내년 선거 끝난 다음 반드시 좀 국회가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했겠습니까? 자기 목에 누가 칼을 갖다 댑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때 상황을 모르겠지만 아주 참고하면서 질질 땅바닥 기어다니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소환제 하겠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주민소환제, 자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단 주민소환제, 자 이것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소환제, 직접 주민이나 국민이 소환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을 어긋난다. 그래서 못한다. 라고 해놓고 자기들 목은 아니니까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죠. 주민소환제는 우여곡절 끝에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 근데 법이 아주 엉망입니다. 엉망. 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는 주민소환 청구 사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좀 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말씀드리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명확성을 지금 완전히 반환됐다 이거예요. 어떤 것을 소환하고 소환 사유도 기준이 없고, 다시 말해서 위법, 불법, 부당한 행위까지 포함되는가, 아니면 선거, 공약, 불이행까지 포함되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나열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소환 사유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것은 피소한테, 다시 말해서 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공무단위권과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법칙과 원리에 의한 명확성 원칙과 세계 정당성 원리 및 평등 원칙이 반한다. 그래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소환 사유 등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질적이라면 위헌입니다. 그러면은 국회는 하루빨리 선거공약 불이행 등 포함한 소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강주의회가 굉장히 칭찬받은 일이 있었어요. 2005년에 법률이 만들어지니까 재빠르게 2006년에 강주광역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을 냈었어요. 그래서 나 이 기억에 의해서 강주시 의회에 있는 그 당시 의원이라든지 또는 이 법률을 담당한 담당관, 그리고 이제 심지어 대변인까지 모든 관계된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몰라요. 그래서 막연하게 한 소리 해요. 그게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기할 필요가 없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고, 또 의원은 이래요. 난 기억이 없는데, 그 당시 의원이었는데 나는 기억이 잘 없는데 아마 그냥 회기가 끝나서 폐지된 거 아닐까? 이런 막연한 소리들이에요. 여기에는 소환 대상자가, 그 당시에 이 조례안에는 소환 대상자가 직위와 이름, 소환 사유를 명시한 소환 요구서를 접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소환 사유는 심사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공약 불이행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회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폐기시켰을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에 칼을 잇기 싫은 거예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나 언제 이렇게 어떤 데 뺏기 달았는데, 내가 어떻게 시장 됐는데, 시장 관계없습니다. 시장도 관계가 됩니다, 일단.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서 국민소환제, 주민소환제 전부 다 헌법 정신에 합치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법률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열해가지고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만 않으면은 헌법 정신을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의 미비는 반드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요. 선거공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약을 지킴으로써 내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헌법소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자, 공권력 행사뿐만 아니라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약 불이행, 공권력 행사 불행사, 이 불행사에는 직무유기도 포함되고 선거권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넓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국민 개개인이 헌법소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국민은 민주주의와 주권의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만약에 이런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제가 법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게 답답합니다. 공부를 더 해야겠는데, 자, 결국은 지금 본부장님들, 많은 교수님들 말씀한 것처럼 다음 선거에서 번뜩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